실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매년 증액 편성된 정부 보조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실에 신재생 에너지 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인데요. 예산 집행률이 50% 선에 그치는 등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2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수백억 대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집행률은 반토막에 그치는 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은 채소, 화훼, 버섯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 지열 냉난방 시설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 또는 낙엽보온 커튼 같은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가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사업에 235억 5,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열이나 공기열 냉난방 시설, 목재 펠린 난방기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에 122억 5,300만 원이, 보온덮개나 순환식 수막 재배 시설, 열회수형 환기 장치 등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지원에 112억 9,800만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그러나 이 사업에는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이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예산을 전년 본 예산 대비 21.8% 증액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2018년 38.8%, 2019년 54.8%, 2020년 57.3%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 사업은 자율평가에서도 보통 미흡으로 평가돼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재정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중 129억 4천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 측은 사업의 불용이나 이월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사업을 신청한 당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융자를 받는 농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뭐 태풍 오고 장마 오고 하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보조금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2월로 잡히고요. 융자 사업 금리보다 더 낮게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지자체들이 또 있어요. 우리 사업보다는 그냥 지자체 정책 자금을 융자 받는 분들도 계셔서 융자금 실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또한 2020 회계년도 결산 농해수위 분석 자료를 통해 이 사업의 융자 실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 농가에게 1%대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자체 협약 대출을 운영 중인데 농가 입장에선 중앙정부 사업의 융자금보다 금리가 저렴한 지자체 협약 대출을 선호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농가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이나 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예산으로 29억 4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신규 정책만 내놓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전 부처에서 각 분야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 보완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설원의 쪽에서 계속 에너지를 쓰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아울러 전문가들은 시설 원예 농가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제성을 홍보하고 융자 집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NBS 김인경입니다.